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333 방식으로 챗GPT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제품 기획같이 실제로 중요한 업무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우리가 흔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요. 이때 챗GPT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죠.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아이디어가 노출됩니다. 거기에 매우 빠르게, 매우 신속하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걸 바로 반복해서 개선을 시켜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강점이 되겠죠. 자, 그때 아이디어를 노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거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쉽게 이제 이렇게 하겠죠. 최고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말해줘.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허술하고 기초적인 프롬프트는 충분히 이제 좋은 프롬프트를 결과를 주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만 작성을 하면 이 아이디어 도출의 성과가 2배나 3배 정도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맥주 신제품을 개발하는 숙제를 받은 신제품 개발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맥주 신제품 기획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라는 지금 상황, 맥락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프롬프트에. 그리고 3명의 맥주 제품 개발의 전문 연구원이 3명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 3가지씩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3명은 너무 비슷해버리면 아이디어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각자 차별적인 강점과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서 처음 도출한 아이디어는 일단 전통 재료나 발효 중심으로 이제 그 전문성이 있는 한 연구원은 청풍맥 같은 한방 맥주 또는 쌀로 만든 미소라, 풍류, 청국장이 들어간 또 트렌드 중심의 그 SNS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연구원은 색이 변하는 컬러 체인지, 그리고 기술이나 기능성 중심의 연구원은 식물성 단백질 맥주나 AI를 이용한 DIY 맥주를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변형과 개선입니다. 총 9개 아이디어 중에서 각 연구원이 3개씩을 골라서 이미 이제 9개는 도출됐으니까 자기가 낸 아이디어도 포함한다는 조건을 줬어요.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3개씩을 골라서 총 9개가 되겠죠. 이 변형하고 개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9개가 다시 나와야 돼요. 밑에 9개가 다시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정확하게 맞겠죠.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청한이라는 맥주입니다. 전통 한방식의 이제 재료에 그 과일향의 탄산을 융합한 거. 그 다음에 낮은 도수하고 상쾌한 스파클링.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그 저도수의 맥주 쪽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전통 느낌이 딱 들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가 지금 총 9개에 다시 9개 해서 18개가 나와 있는 상태죠. 세 번째 프롬프트는 반대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출한 아이디어들 중에 그 중에서 3개씩을 골라서 반대 특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총 9개가 추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333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뭐 정해지고 유명하게 알려진 어떤 원칙적인 방법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3명의 연구원이 3개씩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변형과 개선이라는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아이디어 이렇게 하니까 좀 다시 또 3벌이 됐겠죠. 그래서 총 27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전통과 로컬 쪽에 특화된 것들,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능, 건강을 지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술과 개인화의 실험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약간 이제 그게 믹스된 형태도 3개 정도 나왔어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제멋대로 맥주라는 것도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랜덤으로 레시피를 그 향의 레시피를 주는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간에 나왔던 센스브루라고 하는 AI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향기를 주는 그런 추천 맥주, 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찍어주는 맥주, 이런 식의 이제 그 랜덤 레시피로 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도출이 된 거였죠. 자, 이런 식의 29개, 아니 27개가 나왔으면 이제 이 아이디어들 자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27개를 얻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27개 아이디어를 세 가지 기준, 시장성, 품질, 원가, 브레이킷으로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평가 기준이라는 걸 알려줬고, 종합해서 총점을 매겨야겠죠. 100점 만점으로 가는 거고, 이 비교표를 작성을 하라. 이제 비교표는 하나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총점 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가 하나 쭉 나오겠죠. 그리고 누가 제일 매력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스텝, 다섯 번째 프롬프트는, 자, 27개가 좋은데 지금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으니까 시장 동향을 실제로 검색을 하겠죠. 조사하게끔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앞에 평가했던 게 타당했는지를 재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평가표가 수정이 돼야 될 수 있겠죠. 평가표를 수정 작성하게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면 이 순서가 이제 바뀌었을 수가 있으니까 수정한 총점 순으로 정렬하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정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더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가적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3순위까지의 맥주 신제품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 제품의 핵심 특성, 평가 이유, 관련 시장, 소비자 동향을 포함해서 설명하라. 고 하면 1, 2, 3등 가장 높은 등수에 올라간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라고 얘기했어도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써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보면 27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이 아이디어가 개수가 일단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질 않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최종 순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항목 두 가지를 고르고, 시장성과 원가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펼쳐봤을 때 이 펼쳐진 곳 안에 27개 아이디어들이 각각 어느 점을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총점이 높은 녀석들은 어느 것인지, 그리고 27개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탑 10에 대해서만 써놨어요. 그래서 딱 보면 한눈에 이게 지금 로우 알코올 데일리 맥주 7, 그래서 7이라는 맥주가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원가 모두 매우 높은 위치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AI 맞춤형 맥주, 퍼스널 라벨 맥주 같은 경우가 이 시장성은 있는데 원가가 좀 많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고민이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겠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이게 지금 아이디어인데 이게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용했던 그 5단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단계들을 거쳐서 333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프롬프트를 브레인스토밍에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이 과정에 어떤 프롬프트 작성 기법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전문가 패널 형태로 3명의 연구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전문가 패널, 그래서 POE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이제 쭉 해놓고도 다시 그걸 고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발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아이디어들을 점검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기 반성 기법,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기법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쭉 풀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세한 설명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롬프트 스트래티지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으니까. 또 8월 말 정도가 되면 지금처럼 아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길고 그 다음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그 프롬프트 작성 방법,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기법과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책이 뭐 하나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8월 말입니다.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 책이 나오면 이 책을 참고를 하시면 비슷한 예제들을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설계할 건지 적용하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챗GPT를 아이디어 도출에 사용한다? 이거는 매우 유용한 건 분명하다. 이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프롬프트를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단계에 의해서 각 단계마다 할 역할을 지정을 해놓고 얘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다음으로 넘어갈 건지 하는 체계적인 작성 방법, 프롬프트 작성 방법, 이게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33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새로운 신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사례 연구 비슷하게 짚어봤습니다.